따따따따.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추워 이불 덮어. 이차. 뭐야? 됐다. 됐어? 이거 냠냠 쩝쩝 소화가 뚝딱. 몸속에 들어간 음식물이 여러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잘게 분해되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과정이 소화야.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온 것이 바로 똥이지. 배에서 꼬르륵, 뱃속에서 꼬르륵, 냠냠 쩝쩝. 내가 먹은 음식은 어디로 갈까? 똥이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흑돼지 삼둥이. 사람 똥을 좋아해 똥돼지라고도 불리지. 사람 똥이 왜 좋냐고? 따끈따끈 말랑말랑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다고. 오늘도 똥달 할아버지를 따라 똥 찾으러 출발. 똥 찾으러 간다. 누가 똥을 두고 있구나. 똥달 할아버지 말을 듣고 똥돼지 삼둥이는 통시로 후다닥.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똥이 나오질 않는 거야. 소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소화요? 그게 뭔데요? 먹은 음식물을 잘게 부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일을 말하지. 통실한 똥과 오줌을 누는 변소와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우리를 합쳐놓은 공간이야. 통시에서 똥을 먹고 자란 돼지를 똥돼지라고 불러. 그때 방귀가 뿡 나오더니 딱딱한 똥들이 후드득. 으악! 냄새가 지독하지? 네, 딱딱하기까지예요. 채소는 먹지 않고 고기만 먹고 눈똥이구나. 실망한 똥달 할아버지와 흑돼지 삼둥이는 통시를 떠났어. 아, 구수한 냄새. 아, 구수한 감자 냄새. 상큼한 오이 냄새. 달콤한 고구마 냄새. 똥달 할아버지 자꾸 침이 나와요. 흑돼지 삼둥이는 맛있는 냄새에 군침을 꿀꺽. 허허, 녀석들 배가 고픈가 보구나. 그런데 똥은 왜 나오는 거예요? 음식물을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가 똥이 되어 몸 밖으로 나오는 거란다. 음식물을 먹으면 바로 똥이 나와요? 아니, 몸 안에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해. 저기 음식물을 잘근잘근 씹고 있는 아이가 보이지? 잘게 부서진 음식물은 침과 섞여 목구멍으로 꿀꺽 넘어간단다. 음식물을 삼켰으니 이제 똥이 나오는 거예요? 흑돼지 삼둥이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어. 아니, 아직 소화 중이야. 음식물이 좁고 기다란 식도를 따라 내려가고 있을 게다. 식도는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는 길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아, 빨리 똥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흑돼지 삼둥이는 기운이 빠졌어. 이제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겠구나. 주머니처럼 생긴 위가 계속 오므렸다 폈다 하며 음식물을 잘게 부수지. 그리고 잘게 부서진 음식물에 위액을 섞고 주물러서 죽처럼 만들어. 위는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주먹 정도의 크기이지만 음식물이 가득 차면 20배 이상으로 커져. 아이, 심심해. 흑돼지 삼둥이는 점점 울상이 되었어.
참는 돼지에게 좋은 똥이 생기는 법. 죽처럼 된 음식물은 길고 구불구불한 작은 창자로 내려가 융털 길을 지나지. 이때 작은 창자의 융털이 음식물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인단다. 작은 창자의 주름에는 작은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융털이야. 융털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 몸 곳곳으로 보내. 어느덧 날이 저물고 밤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였어. 기다리다 지친 흑돼지 삼둥이는 슬며시 잠이 들었지. 똥달 할아버지는 흑돼지 삼둥이를 토닥이며 나직이 속삭였어. 음식물이 드디어 작은 창자를 지나 큰 창자에 도착했겠구나. 큰 창자에서 음식물의 물기를 빨아들이고 나면 드디어 똥이 된단다. 똥달 할아버지도 삼둥이 곁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어. 큰 창자는 작은 창자를 거쳐온 음식물 찌꺼기에 남아있는 물기를 빨아들여. 다음 날 아침, 똥달 할아버지는 흑돼지 삼둥이를 깨웠어. 얘들아, 드디어 똥이 나온다. 소화가 다 됐나 보구나. 따끈하고 촉촉한 황금빛 똥이 항문을 지나 쭉쭉 나왔어. 똥이 나오기까지 사람의 몸은 참 많은 일을 하네요. 항문으로 쓸모 없어진 음식물 찌꺼기가 나와. 개념. 꿀꺽 삼킨 사과는 어디로 갈까?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알아보아요. 음식물이 속, 입.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수고 부서진 음식물을 침과 골고루 섞어 식도로 보내요.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는 길, 식도. 입으로 내려온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는 길로 좁고 길어요. 음식물을 죽으로 만드는 주머니, 위.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위액을 섞고 주물러서 죽처럼 만들어요. 주머니 모양이에요.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는 작은 창자.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에 여러 가지 소화액을 섞어 더 잘게 쪼개고 융털이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요. 길이는 6에서 7m 정도 돼요. 물까지 쭉쭉 빨아들이는 큰 창자. 영양분이 빠져나간 음식물 찌꺼기에서 물기를 빨아들여요. 작은 창자보다 굵고 길이는 1.5m 정도 돼요. 똥이 나오는 항문. 쓸모 없어진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힘을 끙 주면 항문에서 똥이 나와요. 확장. 우리 몸에서 소리가 난다고? 꺽, 딸꾹, 꼬르륵, 뿡뿡. 우리 몸에서는 여러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아요. 꺽. 음식을 먹을 때 공기도 함께 위로 들어가요. 이 공기가 거꾸로 식도를 타고 올라와 꺽 소리를 내며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트림이에요. 딸꾹. 몸속에는 가슴과 배 사이에 숨을 쉬는 것을 도와주는 가로막이 있어요. 가로막이 갑자기 오그라들 때 숨을 들이쉬려고 하면 공기가 목구멍에 부딪혀서 딸꾹 소리가 나요. 꼬르륵. 위 속에 음식물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나 음식 냄새를 맡으면 위가 오므렸다 폈다 움직여요. 이때 위 속에 있는 공기가 작은 창자로 밀려나가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뿡뿡. 음식을 먹을 때 몸속으로 들어간 공기와 창자에서 소화하면서 생긴 가스가 섞여 뿡뿡 소리를 내며 항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방귀라고 해요. 오줌이 졸졸, 땀이 삐질삐질. 땀과 오줌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가 물과 섞여서 몸 밖으로 나온 거야. 오줌을 안 누고 싶어. 오줌을 누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의 오줌과 땀이 필요해. 조금만 더 놀고. 오줌이 마려웠지만 꾹 참았어. 그러다 바지에 오줌을 누워버렸어. 아이 창피해. 화장실 가기는 너무 귀찮은데 오줌 안 누는 방법은 없나? 잠자기 전 오줌을 눌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도깨비가 뿅 나타났어. 오줌 누기 싫으면 내가 방광을 가져갈까? 방광이 뭔데? 몸 안에 오줌을 모아두는 주머니야. 방광이 없으면 오줌도 안 나오겠네. 그럼 당장 가져가. 도깨비에게 방광을 줬더니 정말 오줌이 안 나왔어. 숨바꼭질 하다가도 만화 영화를 보다가도 귀찮게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됐지. 오줌을 참느라 몸을 베베 꼬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한참 뒤 배가 슬슬 아프고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야. 몸은 또 왜 이리 오들오들 떨리는지. 엄마, 몸이 이상해요. 곧바로 난 엄마와 병원에 갔어. 뭐? 오줌을 안 누웠다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오줌은 몸에서 걸러진 찌꺼기가 물과 섞여 나오는 거야. 한 번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는 버려야 해.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콩팥이 있어. 콩팥은 피 속의 찌꺼기를 걸러내서 오줌을 만드는 곳이야.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방광으로 가지. 방광은 오줌을 모아두는 주머니인데 잘 늘어나서 제법 많은 오줌을 담을 수 있어. 그런데 오줌 누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렇다고 참으면 절대 안 돼. 오줌이 마려운 건 방광에 오줌이 가득 찼다는 뜻이야. 오줌을 오래 참으면 방광에 있던 찌꺼기들이 쌓여서 몸이 아플 수 있어. 오줌은 꼭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단다. 오줌이 차오르네. 너무 많이 찬 것 같은데. 으아, 터지겠어. 그날 밤 나는 도깨비를 불렀어. 도깨비야, 내 방광을 돌려줘. 그럼 땀샘 줄래? 땀샘은 땀을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곳이야. 그래? 땀샘이 없으면 땀도 안 나겠네? 그럼 당장 가져가. 도깨비에게 땀샘을 줬더니 정말 땀이 한 방울도 안 났어. 아무리 더워도 열심히 운동해도 피부가 보송보송했지. 땀이 안 나니 이렇게 편할 수가. 그런데 한참 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한 바람을 쐬어도 피부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어. 그리고 몸이 왜 이렇게 가려운지. 엄마, 나 몸이 이상해요. 이번에도 난 엄마와 병원에 갔어. 뭐? 땀이 안 난다고?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 땀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해줘. 더울 때는 땀을 흘려서 몸을 식혀준단다.
피부 속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은 온몸에 퍼져 있는 땀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밤이 되자 나는 큰 소리로 도깨비를 불렀어. 도깨비야, 내 땀샘을 돌려줘. 대신 내가 가장 아끼는 걸 줄게. 나는 젤리를 꺼내 도깨비 입에 쏙 넣어주었어. 우와, 쫀득쫀득 새콤달콤 너무 맛있다. 도깨비는 눈이 휘둥그레졌어. 땀샘을 돌려줄 테니 젤리 좀 더 줘. 땀샘을 돌려받으니 다시 땀이 났어. 땀이 줄줄 날 때 바람을 쐬니 정말 시원했지. 몸도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어. 신나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다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왈칵. 도깨비가 또 나타났네. 설마 눈물샘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개념. 오줌은 왜 누고 땀은 왜 흘릴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줌을 누고 더우면 땀을 흘려요. 우리 몸에서 오줌과 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아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 몸에 필요한 것은 빨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몸 밖으로 내보내요. 땀과 오줌은 필요 없는 찌꺼기가 물과 섞여서 몸 밖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을 배설이라고 해요. 잠깐, 똥을 누는 것도 배설이냐고? 똥을 누는 것은 몸에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를 단순히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배설이 아니라 배출이라고 해요. 땀은 땀샘에서 만들어져 땀구멍을 통해 몸 밖으로 나와요. 몸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요. 오줌은 콩팥에서 만들어져요. 콩팥은 피 속에 찌꺼기를 걸러주는데 이때 오줌이 만들어져요. 땀을 만드는 곳이에요. 땀샘은 우리 몸 곳곳에 있는데 특히 이마, 콧등, 겨드랑이, 손바닥과 발바닥에 더 많이 있어요. 땀구멍. 땀을 내보내는 구멍으로 아주 작아요. 땀구멍은 우리 몸에 200만에서 400만 개가 있어요. 콩팥. 피 속에 찌꺼기를 걸러내어 오줌을 만들어요. 두 개의 콩팥이 서로 번갈아가며 일해요. 방광. 오줌을 모아두는 오줌 주머니예요. 요도. 방광에 있던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길이에요. 확장. 동물도 땀을 흘릴까? 사람이 더우면 땀을 흘리는 것처럼 동물도 땀을 흘려요. 동물들의 특별한 체온 조절 방법을 알아보아요. 붉은 땀을 흘리는 하마. 하마는 끈적끈적하고 붉은 땀을 흘려요. 땀이 붉은 이유는 색소 때문인데 그 색소 성분이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하마의 피부를 보호해요. 상처에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요. 혓바닥을 내밀고 숨을 쉬는 개. 개는 사람과 달리 땀샘이 아주 적어요. 얼마 안 되는 땀샘은 코끝과 발바닥에만 있지요. 더운 여름날 개가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숨을 쉬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이것은 개가 뜨거워진 몸을 식히려는 행동이에요. 땀샘이 적은 개는 땀으로 체온을 조절하기 힘들어서 혓바닥을 내밀고 숨을 가쁘게 쉬는 거예요. 땀을 적게 흘리는 낙타. 더운 사막에 사는 낙타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도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땀을 덜 흘리고 오줌의 양도 다른 초식 동물에 비해 적어요. 호기심. 오늘따라 오줌이 자주 마려워. 평소와 달리 유난히 오줌이 자주 마려운 날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오줌이 자주 마려울까요? 물이나 주스를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많아져요.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오줌의 양이 많아져요. 추운 날에는 평소보다 땀이 덜 나기 때문에 더운 날보다 오줌의 양이 많아져요. 콩팥이나 방광 등의 배설기관에 문제가 생겨도 오줌이 자주 마려워요. 활동. 화장실을 찾아라. 화장실? 왜 화장실 찾아와요? 재밌겠다. 나 이거 다시. 큰일 났어요. 오줌을 누고 싶은데 화장실이 멀리 있어요. 화장실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가 보세요. 도착했네. 잘했어. 이상. 왜 불러? 왜 자는데? 안 됐어. 아, 자. 부르지 마. 왔어? 자는데 왜 깨워? 아까 좀만 해서. 그래, 잠 들었어. 아빠는. 내가? 딸꾹질을 멈추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숨을 쉬어. 사람은 코와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거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모두 숨을 쉬어. 어떻게 숨을 쉴까? 딸꾹, 제발 딸꾹질을 멈추고 싶어. 욤욤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욤욤씨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 아주 가끔은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요즘 욤욤씨가 만든 음식의 맛이 뭔가 달라졌어. 사람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 이유는 글쎄, 아유, 너무 짜.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지? 아유, 달아. 도저히 못 먹겠어. 딸꾹. 이게 다 딸꾹질 때문이야. 딸꾹. 요리할 때마다 딸꾹. 아무리 참아도 딸꾹. 도저히 멈추지 않는 딸꾹, 딸꾹, 딸꾹질. 결국 욤욤씨는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변 가게의 주인들이 욤욤씨를 찾아왔어. 욤욤씨, 요즘 가게 문이 계속 닫혀 있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딸꾹질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욤욤씨의 말이 끝나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나섰어. 욤욤씨,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나도 딸꾹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딸꾹질을 멈추려면 숨을 어떻게 쉬는지부터 알아야 해. 먼저 가슴과 배를 나누는 가로막을 기억해야 해. 가로막의 다른 이름은 횡격막이야. 숨을 크게 들이쉬어봐. 가슴속이 넓어지는 게 느껴지니? 바로 이때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지. 들이쉬는 숨을 들숨이라고 해. 이번에는 반대로 숨을 크게 내쉬어봐. 가슴속이 좁아지는 게 느껴지니? 바로 이때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지.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해. 그런데 가로막이 제멋대로 오그라드는 경우가 있어. 이때 숨을 들이쉬려고 하면 공기가 목구멍에 부딪혀서 딸꾹 소리가 나. 이게 바로 딸꾹질이야. 숨 때문이면 딸꾹. 숨을 쉬지 말아야 하나요? 딸꾹.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사람은 숨을 쉬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거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에 대해 알아보자고.
밥을 먹고 소화할 때도, 뇌가 생각할 때도, 심장이 두근두근 뛸 때도 산소가 필요해. 이러니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숨을 쉴 때 얻은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설명을 이어나갔어. 그런데 사람만 숨을 쉬는 게 아니야. 물고기도 아가미를 뻐끔거리면서 숨을 쉬어.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마시는 거야. 식물도 숨을 쉬냐고? 물론이지. 잎과 줄기의 작은 구멍으로, 뿌리로도 산소를 마셔. 그런데 제 딸꾹질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어요? 딸꾹, 딸꾹. 식물은 햇빛을 받으며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을 해. 또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도 같이 해. 아차차, 딸꾹질을 멈추려면 뭐니 해도 숨을 참는 게 최고야. 아, 물론 잠깐만 참고 있으라는 거야. 에이, 그것보다는 손가락으로 두 귀를 막고 30초만 있어봐. 아니에요. 혀를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목구멍이 넓어지면서 공기가 들어가서 딸꾹질을 멈출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을 조금 빠르게 마셔봐요. 물을 마시는 동안 진정이 될 테니까요. 아유, 배불러. 뱃속이 출렁거려요. 욤욤 씨는 투덜대며 말했어.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때 모두들 욤욤 씨를 빤히 쳐다보았어. 어때? 딸꾹질 딱 멈췄지? 신기하게도 욤욤 씨의 딸꾹질은 이미 멈춰 있었어. 욤욤 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 다시 문을 연 욤욤 씨네 가게는 예전처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 그 뒤로 딸꾹질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일은 없었대. 이제 욤욤 씨는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을 4가지나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개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숨을 쉬어. 우리는 놀 때, 말할 때, 밥 먹을 때, 잠을 잘 때도 항상 숨을 쉬어요. 이렇게 코와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대해 알아보아요. 숨쉬기 운동 시작. 코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 공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코. 공기가 드나드는 곳으로 콧털과 끈끈한 점액이 세균과 먼지를 걸러내요. 입. 코와 연결되어 있고 기관을 통해 공기를 이동시켜요. 기관. 공기가 지나가는 굵은 관 모양의 통로로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공기는 이곳을 통해 기관지로 보내져요. 기관지. 기관과 폐 사이를 이어주는 관이에요. 기관의 끝에서 양쪽 폐로 갈라져서 나뭇가지처럼 여러 개의 작은 관으로 다시 갈라져요. 폐. 양쪽 가슴에 하나씩 있어요. 숨을 들이쉴 때 산소를 얻고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요. 들숨. 숨을 들이쉴 때 공기의 이동 순서. 코와 입, 기관, 기관지, 폐. 날숨. 숨을 내쉴 때 공기의 이동 순서. 폐, 기관지, 기관, 코와 입. 들숨. 숨을 들이쉴 때에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서 가슴 안쪽의 공간이 넓어져요. 이때 공기가 몸 밖에서 폐로 들어가요. 날숨. 숨을 내쉴 때에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서 가슴 안쪽의 공기가 좁아져요.
이때 공기가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요. 확장. 하품과 재채기도 호흡이야. 졸릴 때 하품이 나오고 목이 간질간질할 때 재채기가 나와요. 하품과 재채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하품은 왜 할까요? 하품은 몸속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저절로 하는 행동이에요. 하품을 하면 입을 크게 벌려 몸속에 부족한 산소를 많이 들이실 수 있지요. 피곤하거나 졸릴 때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이 나와요. 재채기는 왜 할까? 우리 몸은 코 속으로 세균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를 몸 밖으로 내보내려 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몸을 보호하려는 반사행동이 재채기예요. 호기심. 동물은 어떻게 호흡할까? 사람은 폐로 호흡하지만 동물은 저마다 호흡기관이 달라요. 동물들은 어떻게 호흡하는지 알아보아요. 물고기.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어요.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마시고 몸 안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지렁이. 특별한 호흡기관 없이 피부로 숨을 쉬어요. 축축한 피부에 있는 작은 혈관이 공기 중에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개. 사람처럼 폐로 숨을 쉬어요. 풀무치. 배에 있는 숨구멍으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활동. 후후 불어봐. 빨대로 물감을 후후 불어서 멋진 그림을 그려보세요. 준비물. 약병, 스케치북, 물감, 빨대, 물. 1. 약병에 물과 물감을 넣고 섞어요. 적당히 묽어야 물감이 잘 번져요. 2. 스케치북에 물과 섞은 물감을 떨어뜨려요. 3. 떨어뜨린 물감을 빨대로 후후 불어요. 4. 나만의 멋진 그림 완성! 여러 개의 약병과 다양한 색깔의 물감을 준비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보세요. 활동을 할 때는 꼭 부모님과 함께 하세요.